정말로 뜻으로 합친 우정입니다. 인격과 뜻으로 합친 우정. 그러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같이 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고매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녀 사이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뜻으로 연결되는 파트너의 관계, 같은 이상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때는 또 파트너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파트너들이 제대로 만나져야 모든 일이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역에서 주역은 전부 양입니다. 아니, 주역이 아니라 건꾀는 전부 양입니다. 1에서부터 6까지가 전부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양의 파트너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라는 큰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기를 닦아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6 강건한 양들입니다. 이 주역의 건꾀에서는 그런 남녀의 파트너가 아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데를 지향하는 동지로서의 파트너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이에서는 바로 구오, 자기 파트너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짝찾기의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구이라고 하는 자리는 밭의 위치로 따지면은 땅의 표면이니까 밭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궤의 위상으로 보면은 아랫자리의 중심입니다. 아랫궤의 중심이죠. 구호는 윗궤의 중심이니까 자리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사회에서는 임금입니다. 여기가 임금자리입니다. 위에서의 중심입니다. 이 지금 구이는 아래에서의 중심입니다. 아래에서의 중심이라면 어떤 위상이냐? 아직 최고의 어떤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명망을 얻고 있는 존재입니다. 기업으로 얘기한다면 최고 경영진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어떤 사원사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진 위치를 가지고 있고 신망을 받고 있고 총망을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저는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가 있는데 미국 야구로 따지면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두각이 탁 드러나는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기 직전의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회사로 얘기하는 그런 점을 치는 대상이 다르겠죠. 회사 일로 점을 쳤다면 이거라면은 회사에서 최고 경영진 그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밑에서 총망되는 능력이 인정받고 주위 동료들의 인정을 딱 받는 존재, 이런 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파트너는 어디냐? 가장 그때 중요한 것이 그 인재를 바로 보아서 끌어올려줄 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바로 구호를 만나는 게 이롭다는 겁니다. 그 밑에서 아무리 계속 그렇게 놀고 위와 윗사람, 어떤 최고 경영진이라든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딱 되어서 그 사람이 알아보고 그를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밑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놀기만 한다는 건 전체적인 손실이에요. 그 뛰어난 사람이 위와 연결돼서 전체적인 회사 큰일이라든가 국가의 큰일 같은데 위와 아래가 화합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거겠죠. 여기서는 주역에서, 이제 건꾀에서는 짝짓기의 의미가 바로 같은 뜻을 지향하는 양끼리 짝짓기입니다. 그 짝짓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와 오의 짝짓기입니다. 그래서 구호는 비룡제천 이견대입니다.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바로 하늘이잖아요, 자리가. 여기는 둘로 봤을 때 둘 하늘, 둘 사람, 둘 땅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리고 위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사회에서는 임금입니다. 비룡제천입니다. 그러니까 용으로서 자기 힘을 완전히 키우고, 그래서 하늘을 주름잡으면서 비를 뿌려주고 혜택을 베푸는 존재, 비룡제천. 멋있잖아요.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 용은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은 무엇이냐? 아랫자리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견을 들어주고 끌어올려주고 그들이 제대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윗자리에 있는 구오의 덕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건꾀에서의 가장 중요한 짝짓기입니다. 흔히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떤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막 누가 이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회사 운영을 잘하네 못하네, 뭐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변명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참 괜찮은 분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제대로 나쁜 데로 끌고 간다.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둘 줄 모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그분은 참 괜찮은 분인데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못 끌고 가고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가려서 자기 옆에 둘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명이 아니라 욕을 하는데, 거꾸로 욕먹을 소리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기본이 아랫자리에 있는 덕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신과 유방의 얘기도 있죠. 유방, 한고조. 초패왕 항우는 아시죠, 여러분? 초패왕 항우. 항우가 어떻게 표현되죠? 역발산해 기계세 합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기상이 천하를 덮을 만했다. 세상을 덮었다라고.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항우입니다. 그 항우와 싸워서 유방이 싸웠죠. 결국 천하를 누가 차지했어요? 유방이 차지합니다. 항우가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항우는 나중에 사면초가에 몰렸죠. 사면초가. 사면초가의 뜻도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나중에 항우가 아주 유방 군대 포위가 됐는데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그게 장량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항우의 군대는 초나라의 군대입니다. 초나라 백성을 끌고 왔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댑니다. 에워싸고서는. 그러니까 초나라 포위되어 있던 항우의 군대들이 고향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그냥 막 두고 온 처자 생각나고 막 그래서 사기가 그냥 막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네 방향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그러는 것은 적진에 꽉 에워싸여서 멈추고 뛰지도 못할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내 쪽에 전부 초가집이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겠죠. 초가집이 아니라 초나라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신과 유방이 대화를 하잖아요. 유방이 한신한테 전에는 군대를 얼마쯤 통솔할 수 있는가? 병졸들을.